이제 세 번째 세 개 얘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시리즈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볼 시점 얘기를 했었고 번아웃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스트레스나 통제력 약화, 일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이 결국 불안 초조 이런 것들로 이어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해서 뭔가를 더 찾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 이런 인지적으로 지배하는 이런 얘기들이 결국 약간의 그 배경이 된다는 거죠. 이런 플랫폼 대기업들이 우리를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잉여의 어떤 추출 도구로 삼게 만드는. 물론 우리가 전통적으로 노동 가치 뭐 노동의 뭐 잉여 가치 추출 뭐 이제 이런 걸 할 때는 공장 노동자들만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공장 노동자들을 떠나서 일반 소비자들 물론 이제 공장 노동자가 소비자이기도 하고 셀러들도 마찬가지죠. 집에 돌아오면 소비자인 것이고 그런 건데 어쨌든 모든 사람들을 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노동의 어떤 노동으로부터 잉여 가치를 추출해서 이윤을 올리는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그 조건으로서 이 인지적 지배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제 말이 아니고 뭐 최근에 이제 플랫폼 자본주의라든지 뭐 인지 자본주의 뭐 클라우드 뭐 자본주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인지적 지배 우리가 그, 그 사람의 인지가 이제 뭐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번아웃 뭐 이런 얘기들을 볼시잡 우리가 기존에 의미 있는 일조차도 자꾸 이렇게 의미 없는 일이 되어가고 또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진 것이 이런 끊임없이 불시잡들을 더 만들어내고 중간 관리자 또는 최고 관리자들한테 더 많은 잉여를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그 격차를 키우고 이런 얘기들 또 그런 얘기들 때문에 더 상실감이 더 생기고 나는 뭐지?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인가? 내가 과연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나? 자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세상이 됐다. 그 얘기를 첫 번째 했고 오늘은 그런 이제 우리의 손가락 행동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 뒤에 아마존 뭐 쇼핑이라든지 우리 쿠팡 같은 거 이런 쇼핑을 통해서 우리의 그 인지적으로 지배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공허함, 초조함 이런 것들을 메꿔줄 수 있는 인프라를 잘 갖추고서 그 우리를 이용해서 이제 착취를 뭐 추출을 하는 그래서 정작 자신은 착취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어떤 구조. 그러니까 사람들만 있어서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잘 거기 가서 놀게 만들고 물건 사게 만들고 이제 이런 거를 잘 이용하는 기업들이 바로 아마존과 쿠팡이다. 사실은 세 번째 얘기가 두 번째 먼저 돼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이제 아마존과 쿠팡 얘기를 먼저 듣고 세 번째는 그러면 이제 구글이나 이런 애들이 우리들의 그런 손가락 행동들을 어떻게 다 우리의 데이터잖아요. 검색하고 어디 광고 같은 거 클릭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그걸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데 정형 데이터로 만들어서 이윤을 만들어내는가. 요게 이제 세 번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얘기고 오늘은 주로 이제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제가 아마존 얘기를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아마존 디스토피아라고 하는 요 책이 이제 요 맥길리스라고 하는 요 기자인데 이 기자가 아마존에 대한 얘기를 아주 세부적으로 잘 리포트를 했고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책으로 냈고 굉장히 세부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아마존 디스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전반부에 조금 소개를 하고 이제 후반부는 이제 쿠팡 얘기를 조금 더 어, 하려고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의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마존 디스토피아라고 하는 이 책은 뭐냐? 이제 탐사보도, 우리도 탐사보도 매체가 있죠, 몇 개? 우리 기자들을 요즘에는 부르는 따로 말이 있더라고요. 기레기라고. 이제 그런 말고 탐사보도를 제대로 하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알렉 맥길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런 아마존에 관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취재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아놓은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의 중심은 사실은 원클릭으로 우리가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지는.
뭐 그건 물건 살 때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논리의 이면에는 사회적 정치적 관계가 변화하고 있고 그 관계가 점점 더 악화되는 방법으로 파괴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이 책에서 던지는 메시지가 그런 거다. 그래서 아마존의 물류센터, 이 풀필먼트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아마존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쿠팡도 풀필먼트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풀필이 뭐예요? 임무를 완수하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클릭으로 딱 물건을 주문하면 그 주문과 동시에 이제 움직이는 거죠. 이 소비자들의 그 욕구, 욕망을 완수시키기 위해서 실현을 하는 것을 완수시키기 위해서 물건이 저쪽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탁 입고가 되고 그것이 물류센터를 거쳐서 분류가 되고 우리 집 앞으로 도착하는 순간까지 이런 미션을 완수하겠다라고 하는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물건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풀필먼트라는 거를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지금 한 185개 정도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거의 한 200개 정도 있고 미국이 한 100개 정도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런 아마존에 이런 물건을 파는 그러니까 이커머스 업체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이제 책으로 시작했지만 이런 업체들의 활동이 어떻게 아까 정치 사회적 관계를 파괴해 나가는지 또 지역 사회를 파괴해 나가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책이다.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당장으로는 이런 이 아주 싼 가격으로 아마존에서 이제 원래 이제 이 제품을 만든 제품이 있는 그 제조업자들이 있겠죠. 그걸 이제 셀러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보다 더 싼 가격으로 PB 상품을 만든다든지 해서 또는 소매업체들이 강제로 못 떠나게 이렇게 가입을 시켜놓고 소비자 정보를 독점하고 이 정보를 분석해서 더 싼 제품을 만들고 그러면은 기존의 셀러들보다 더 싼 제품과 셀러들이 망가지는 당연히 아마존에서 만든 상품이 더 싸게 되면 이 기존에 납품을 하던 셀러들은 물건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아마존에 더 상위에 노출시키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고분고분하지 않는 경쟁사들을 축출하는 이런 거고 이거는 이제 여기 오른쪽에 제가 박스에 이렇게 해놨습니다만은 이 베조스가 아마존은 치타가 약한 가지를 사냥하는 것처럼 소규모 출판업체들에도 접근해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초창기에 그 북셀러일 때 얘기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금 물건을 파는데도 사실 아마존에 뭐 없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뭐죠? 셀러들에 대한 태도가 이런 거였다. 굉장히 그 치타가 딱 노려보고 있잖아요. 가재를 이렇게 쫓을 때. 그래서 이런 것이 아주 단적으로 이 아마존의 그 셀러들 또는 뭐 셀러들뿐만 아니고 소비자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아닐까? 어, 자,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일부 이제 풀필먼트를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뭐 그림이 뭐 영어로 돼 있어서 뭐 제가 한글로는 굳이 번역을 안 했는데, 요게 이제 위쪽이 아마존 풀필먼트고, 요쪽은 셀러 풀필먼트라고 해서, 요거는 주로 셀러들이 직접 물건을 배달해 주는 거고, 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이제 자체 물류 시스템을 갖춰놓고 이걸 하는 거고, 셀러 풀필먼트는 뭐냐면 페덱스라든지 미국의 이제 뭐 우체국 우리로 치면 우체국 배달인 거죠. 포스탈 서비스 여기를 이용해서 또는 UPS 같은 것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셀러들이 우리 회사의 제품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탁 클릭을 해서 구매를 하면 자체적으로 보내주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비중으로 보면 약 한 전체 아마존이 이제 한 72%를 담당하고 한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뭐 UPS가 한 17% 정도 UPS가 한 USPS 요 우체국이네요. UPS가 한 9%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 요 How Fulfillment by Amazon 요거는 요 교육용 교재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다. 그런 거를 좀 보여주는 거고 교수님, 죄송한데 화면 공유 안 됩니까? 화면 공유가 안 되고 있다고요? 저는 안 되는데 제만 잘못된 건가요? 다른 분들 다 화면 공유 되시나요? 네, 저는 되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 확인해 그래요? 보겠습니다. 음. 다 잘 되고 계시죠? 네네. 네, 화면 공유 중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2021년도인데 아마존이 이 물류 아까 풀필펀드 서비스를 위해서 이 뭐야 천만, 십만, 천만, 40만 명의 드라이버들, 그다음에 세미 트럭 4만 명, 요 트럭 운전사들, 그다음에 밴이 뭐예요? 밴이 우리 응급차가 주로 밴으로 돼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요 밴이 한 3만 개 정도. 그다음에 비행기만 해도 70대가 넘는다. 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위에 이제 보면 페덱스는 이제 원래부터 이제 유명하던 거니까 비행기가 많고, 근데 이 아마존이 70대니까 이게 다른 회사들보다는 작을지 모르나 이제 점차적으로 아마존이 이런 물류에 들어서면서 이 비행기도 굉장히 숫자를 많이 늘렸다. 그다음에 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이 데일리 플라이트, 그러니까 몇 번을 나가느냐, 그죠? 21년도에는 140번으로 늘었잖아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다른 데는 UPS나 이런 데는 비행기가 훨씬 더 많아도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많으니까 전체 그 비행 횟수로 보면 작겠지만 이 굉장히 비행 횟수를 이렇게 늘리고 있다. 이제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 그림으로 이렇게 잘 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갖고 왔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의 사업 뭐 되게 많죠. 처음에는 책 팔던 데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최근에 우리나라도 아마존 카라는 요런 사업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마존 뭐 TV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고 있고, 뭐 스튜디오 뮤직, 그다음에 뭐 요 결제, 그다음에 뭐 우리가 아마존 하면 홀푸드를 인수했다고 해서 유명한 혹시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홀푸드 유기농을 전문적으로 다른 데보다 좀 비싸요. 예? 그런 홀푸드를 인수했다라고 하고, 뭐 최근에는 이게 케어, 이게 사회복지 서비스 뭐 이런 쪽에도 진출하고, 어,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매출 구조입니다. 매출 구조는 온라인 세인으로 아무래도 이제 그 이커머스니까 제일 많고, 그다음에 삼자 셀러 서비스, 요거는 이제 아까 셀러들이 이제 판매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AWS는 뭐냐면 이거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버는 거예요. 데이터들 다른 사람들 데이터 저장해주고, 어, 그다음에 뭐 광고가 한 8%, 또 구독료, 여러분들 아마존 우리도 구독료 월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구독료 있죠? 뭐 넷플릭스도 그렇고 그런 그 서비스로 한 7% 정도. 이거는 이제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총 774조. 우리나라 예산보다 더 크죠? 우리나라 예산이 550조, 뭐 세금 잔뜩 걷어봐야 500조 정도 되는데 엄청 큰, 물론 이게 뭐 매출이니까 그렇게 단순 비교는 안 되겠지만 아무튼 규모를 좀 가늠해 볼 수가 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마켓 셰어, 이거는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한 건데 아마존이 뭐 압도적으로 높죠. 뭐 전통적으로 월마트나 타겟 같은 회사들에 비해서 이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높다. 이걸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존의 로봇 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아마 동영상 같은 거 보실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로봇이 2021년도, 그러니까 한 3년 사이에 한 배 정도 배가 넘었네요. 75만 대 로봇이 있다. 그래서 아마존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뭐 아마존 아무거나 이렇게 쳐서 보면 안에서 별의별 로봇이 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아주 재밌어서 이제 한번 해봤고, 그다음에 아까 클라우드 서비스로 한 15, 6% 정도 아마존의 수익 매출 구조 중에 차지하고 있다는데, 사실 우리가 아마존이 물건 팔아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국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보다 그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보관해주고 버는 돈이 제일 미국에서는 마켓 시어가 1위입니다. 물론 지금 최근에 이제 조금 떨어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나 구글이 조금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는 있는데, 아무튼 미국 내에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마켓 시어가 1위인 기업이기도 하다, 아마존은. 그다음에 요 얘기는 내가 왜 여기다 했냐면 나중에 이제 아마존 다음번에 제가 얘기할 감시자본주의에서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이 정부하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로비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이로운 법안들은 만들려고 하고 해로운 법안들을 이렇게 자꾸 못
법안이 성사가 안 되게 입법을 못 방해하는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건데 하청 계약 건수로 보면 어때요? 이뭐 아마존이 굉장히 높죠. 이거 8원 줄 요건데. 그래서 정부 부처들하고 빅테크 기업들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게 아마존이 높은 것은 이게 미국의 뭐 예를 들면 국방부라든지 이런 데 데이터들 보관해주고 받은 그 계약 건수가 반영돼서 이럴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마존하고 정부 간의 그러니까 이런 빅테크 기업들하고 정부 간의 거래도 상당한 양에 이르고 있다. 뭐 당연히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로비 자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물론 뭐 이런 빅테크 기업들한테 200억 불, 100만 불, 100만 불, 그죠? 밀리언이니까 100만, 2천만 불이네요. 2천만 불을 쓰고 있다. 페이스북, 아마존이 뭐 거의 비슷비슷하게, 구글도 한 1200만 불 정도를 쓰고 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조금 이해가 쉬우시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이 클릭해서 배달까지 라스트 마일 집 앞에 도착할 때까지가 최근에 우리도 이제 뭐 일일 배송, 뭐 로켓 배송 이런 얘기 이제 쿠팡에서 많이 하는데 거의 하루로 물론 이제 미국이 큰 나라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내면 안 되지만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풀필먼트 센터가 가까이 있고 이런 데서는 거의 하루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일일이 조금 넘잖아요. 2023년 이제 말 정도 이거 자료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막한 4일, 5일, 뭐 20년도에는 아마 이게 코로나 기간이었을 거예요. 뭐 주문량이 엄청 폭주도 하고 아마 그래서 이렇게 높아졌을 텐데 어쨌든 1일, 2일 안으로는 다 지금 들어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 회사가 창고 사고가 이 창고 노동자 수의 비중은 아마존이 한 36%밖에 안 되는데 사고로는 아마존이 절반이 넘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마존의 수익 구조가 이렇게 된다. 아까는 이제 매출 구조였고 영업이익 같은 걸로 보면 아까 온라인 스토어에서 40%, 42% 정도, 그다음에 삼자 이게 요 셀러들을 통해서 판매하는 수익이 요 정도. 어, 그러니까 저 셀러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물류 서비스 우리가 아마존 서비스 해줄게. 또 수수료 얼마네. 이렇게 해가지고 받은 수익이 한 25%, 4분의 1 정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그 데이터 그 서비스, 보관 서비스 이래가지고 한 14.2%가 된다. 그걸 이게 이렇게 조금 나눠지는 이제 요거를 좀 요즘에는 워낙 좀 그림들이 그렇잖아요.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이런 그림을 보면 이 친구들이 이렇게 돈을 벌어서 이렇게 쓰는구나. 요 넷 프로핏은 어떻게 되는구나. 또 이런 것들을 좀 요 오퍼레이팅 프로핏이 이제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자, 그다음에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이렇게 98년도에 시작해서 뭐 영화, 뭐 오디오북, 신발, 쇼핑몰, 뭐 그다음에 홀푸드 아까 이제 2017년도에 주로 이제 쇼핑몰을 많이 이제 인수합병을 했지만 약국 아까 헬스케어 이쪽도 이제 그다음에 자율주행 최근에는 여러분들 AI로 유명한 엔트로픽 이거에도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인가요? 같이 합작 투자를 엄청나게 대규모로 하고 있고 오픈 AI랑 막 이제 AI 투자에 막 경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간단한 역사. 자, 그러면